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한 발표자 당근입니다. 오늘은 과연 내 최애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자리해 주신 아리인형방 아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은 그렇습니다.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고 아주 답이 보이는 것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발표를 전개해 보려고 하고요. 자, 과연 내 최애는 누구인가? 모두 예상하실 거예요. 얘 아니냐? 우디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입니다. 너의 최애를 뭐 이러고 저러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 당연히 나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고 쉬운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의 당근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제가 늦은 80년대생이거든요. 늦은 80년대생인데 늦은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 중반생 분들은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공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디즈니 만화동산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화면만 봐도 그 BGM이 떠올라요. 뜨르른 뜬뜬 뜨르른 뜬뜬. 왜 생소하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추억에 젖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본투비 덕후로 태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되게 무분별하게 입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입덕 리스트 9 오빠들. 네, 그 당시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대부분 오빠거든요. 그 당시엔 제가 어렸습니다. 9 오빠 내지 아저씨였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말 안 했네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지금 딴 얘기 잠시 할게요. 일요일에 내가 일어났는데 이게 끝났을 때 그 상실감을 아시나요?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요게 제 기억에 한 9시, 8시 50분, 9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 저희 세대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놀토가 없었습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 하루마저도 늦잠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프린스 알리입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취향이 꽤나 좀 뾰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라딘보다 이 프린스 알리, 그 왕궁으로 입적한 후에 알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니 새끼 알라딘은 안 되나요? 그 서사는 사랑합니다만 그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예. 그럼 지금도 그래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은 저 빵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은 피해를 입는. 예. 그러니까 좀 옳지 않는 게 좀 있다라는 그런 공동선을 네.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인가? 예, 그쵸. 철학적인 문제를 좀 네. 피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약간 과거가 세탁된 서사는 있지만 조금 세탁된 요 친구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 티거입니다. 잘생겼죠? 그 당시에 곰돌이푸 최애가 되게 자주 바뀌었는데 제일 먼저 최애는 푸였어요. 푸였는데 간혹 좀 정 떨어지는 행동할 때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피글렛으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나고 자라길 이성애자로 이렇게 자라온 경향이라서 피글렛이 근데 그 당시에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무위키도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남잔지 여잔지 몰라서 일단 피글렛도 이제 아웃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크리스토퍼 로빈을 좋아했었는데 네, 크리스토퍼 로빈은 그냥 어린 마음에 좀 나보다 예쁘장하게 생긴 게 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협하게. 자, 그리고 맥스는 되게 초면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맥스가 이제 구피 세계관 중에 하나인 구피 무비 그 시리즈에서 구피의 아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구피한테 아들이 있다는 사실? 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싱글데디로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구피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닮았죠? 머리 스타일도 귀 스타일도 닮았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힙쟁이에요. 힙쟁이라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런 전형적인 하이틴 무비에 나오는 약간의
널드한 그런 게 한 스푼 있으면서 또 막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너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실제로 너드가 아닌데 약간 너드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누군지 아시나요? 인정이지. 네, 101마리 달마시안의 로저하고 퐁고인데요. 놀랍게도 이 둘이 모두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퐁고도 그렇고 로저도 그렇고 되게 멋지게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아웃이 됐냐? 퐁고는 부인이 있잖아요. 애가 99마리. 로저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있고 플러스 흡연자. 네, 그 약간 담배를 시도 때도 없이 펴요. 지금 보세요. 실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실내 흡연이나 뭐 택시에서 차 타고 고속버스 타면 재떨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당시에 비흡연자였다 보니까 실내 흡연을 좀 싫어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엔 좋아했으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자, 첫 번째.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나요? 맥스가 잘생겼나요? 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하관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네. 약간 최시원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 이유, 이게 포인트입니다. 허술합니다. 이게 잘생긴 사람들이 완벽하면 인간미도 없고 뭔가 반전 매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갯모애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막 요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허술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인물들, 동물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저의 이런 입덕 이유, 입덕 조건. 그에겐 내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또한 즐겁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소중하게 쓰이는 그런 사랑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덕 조건. 그에겐 내가 있어야 한다. 나로 하여금 평강공주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온달 장군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온달 장군이 평강공주가 내조를 잘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포텐셜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장군으로 이렇게 자라났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텐셜은 있대. 아직 나의 터치가 필요한 언컷 잼이라고 하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미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재밌죠? 강력 후보였다가 탈락한 이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크레더블, 미스터 인크레더블. 학관 최고네. 네. 자, 두 번째, 타잔. 너무 안 다듬어져 있어. 정말 터치가 하나도 없지. 대신에 안 다듬어져 있을수록 다듬을 때마다 확 느껴지죠. 네. 자연의 터치밖에 없지. 그럼요. 자, 그 다음 헤라클레스. 다 비슷하게 생겼다 약간. 최시원미가 있다. 하관이 좀 강하고 아무래도 디즈니 자체가 미국에 베이스를 둔 회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식 미남이라고 하면 굉장히 남성적인 거를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다 남자 캐릭터는 하관이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하관 킹들을 좀 수집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피터팬은 그나마 좀 얄쌍바리한 그렇게. 근데 이들이 왜 강력 후보였는데 떨어졌냐? 이유가 뭘까요? 완벽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몸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요, 이건. 성인이 되고 나서, 특히 30대 이후로 결혼하고 나서 좋아하게 된 몸이 스트롱맨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롱맨들 보면은 근육이 정말 많지만 좀 지방으로 조금 덮여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전완근 보세요. 특히 지금 이 전신 사진이 아니라 근데 피터팬도 하체를 보면은 굉장히 근육질의 하체입니다. 근데 그 이들 어때요? 근육질의 대명사들이죠. 그래서 최애 강력 후보였지만 너무 좋아서 탈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쉽게도. 자, 그 다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토이스토리의 등장, 1995년. 진짜 이것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게 토이스토리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달려있던 시절. 이 세대를 저는 같이 자라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이때 보면은 되게 이 그래픽이 언컷잼이에요. 맞아. 그래픽이 굉장히 이 시대에는 혁신적이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지금 와서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고요. 이 작품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내 최애는 무조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최애 찾기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의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모아왔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회전문을 많이 돌았어요. 그 회전문 중에서 이게 대표적인 게 저그도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하관. 그 조건에 딱 맞네. 네, 조건 딱 맞고 뭐 버즈, 렉스, 포테이토, 불사이도 좋아했고요. 우디 당연히 좋아했고요. 이 아저씨는 좀 싫었어. 왜? 내 남자 괴롭히니까. 보핍도 제가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여전히 조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피 굿즈가 없나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극소량이 있고요. 우디 옆에 잘 안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의 가장 중요한 입덕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모두 허술해요. 모두 허술해가지고 사실 누구를 좋아해도 크게 제 조건에 빗나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뭐 딱히 몸이 되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예요? 남은 조건 한 가지. 잘생긴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얼굴이다. 모두가 조건에 부합하므로 얼굴로서 골라보겠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짤인데요. 이영진 님이 몬스타엑스 최영원님을 앞에 두고 낯을 가린다고.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낯을 가린다. 이 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자, 잘생긴 걸로 치면은 이 사람만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사실 하관 면에서는 버즈한테 밀리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얼굴의 조화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 잘생겼다고 생각한 것 같고, 버즈는 사실 이 수트 때문에 디버프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잘생겼다. 우디 얼빠가 돼. 어. 저는 이 사진 보면 아직도 심장이 저릿저릿해요. 볼 때마다. 그 우는 게 예쁜 남자 배우들 아시나요? 뭐 박보검 씨라던가 우는 남자 있죠. 정혜인 님이라던가. 저는 얘한테서 그걸 느껴요. 처연미? 네,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처연하면서 재밌으면서 또 어떨 때는 되게 남자답고 어떨 때는 좀 애 같기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매력이. 근데 얼굴이 조금만 덜 잘생겼다면 별로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얼빠임을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 만들면서 이 페이지에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고 가자 좀. 모갈.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조금 아이돌도 그렇잖아요. 아이돌도 처음 데뷔했을 때는 풋풋하고, 그런데 점점점 활동을 거듭해 갈수록 세련돼지고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서 조금 더 잘생겨지고 조금 더 예뻐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디 역시도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장했다라는 것까지 너무 온달왕자의 서사와 비슷하다. 자, 이제는 토이스토리를 벗어나서 디즈니라는 커다란 세계관에 있는 다양한 제 취향의 미남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뭐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접을 떨고 싶어서 만들어 온 페이지고요. 잘생긴 낯을 찾아. 낯을 찾습니다. 네. 진짜 우디를 위협했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입니다. 스페니쉬 버즈예요. 저는 버즈도 좋아하지만 우디와 비등비등한 정도는 스페니쉬 버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디도 지금 어때요? 표정이. 스페니쉬 버즈를 견제하고 있죠? 저한테 지금 뺏길까봐 최애 자리를. 이것 좀 보십시오. 아름답다. 아름답죠. 그리고 제가 춤을 직업으로 했고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춤 잘 추는 남자. 너무 좋았습니다. 저 손끝 봐. 손끝에 지금 나무랄 게 없어요. 손끝 요 각도하며 발도 하나는 펴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뒤꿈치도 들려 있고요. 거기 오묘한 얼굴의 각도, 눈썹까지.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진짜. 이 척추 길이끈이 돋보이는 그런 자세고요. 좋네요. 솔직히 지금도 가끔씩 고민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저 방금 보셨죠? 너무 멋지잖아요. 진짜 비등비등해요. 하지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저의 최애냐? 불량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페니쉬 버즈가 이렇게 한 영화에만 나올 줄 몰랐어요. 좀 시리즈로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외전 같은 게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분량이 너무 소금이라서 분량이 너무 짜서 저절로 이제 좀 멀어지게 됐죠. 굿즈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스페니쉬 버즈는 한 친구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 목소리가 나오나요?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페인어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눈썹이 이렇게 그냥 버즈랑 다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귀여워. 다음 잘생긴 낫 궁금하시죠? 인정합니다.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그 헤어리한 남자를 좋아해요. 저희 남편도 이렇게 팔에 털이 많거든요. 매생이 취향이신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설리는 어쨌든 몬스터기 때문에 이렇게 털 복숭이인 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설리 매력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루만 리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원조 문장남입니다. 요즘 문장남 유행하잖아요. 라이즈 성찬이라던가 그쵸? 진짜로 문장만한 남자는 이 사람이다. 이 몬스터다. 정말 문장만 하잖아요. 얘가 문장남이 아니면 누가 문장남이죠? 자, 그 다음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닉은 좀 치트키인 게 있어요. 모든 여자의 로망, 모든 여자라고는 안 할게요. 많은 여자분들의 로망을 담아놓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능글 맞았다가 엄청 똑 발랐다가 이 갯모에 이런 게 있고 한평생 키장녀로 살아온 아리님이나 저는 요런 장면 보면은 감사해.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플러팅 대유죄입니다. 이렇게 봐준다? 이건 지금 유치원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대유죄 여우고요. 여기서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 놀리는 것 같으면서도 눈빛이 오묘해. 그럴 때 우리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플러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런 표정으로 있어야 돼.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유죄 여우지만 뻔뻔 보이지만 지금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네. 주디도 내가 손을 얹어야지 하고 얹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실 나 처음 봤어. 상처 예쁜 여자가 된 깊은 눈. 소녀시대가 인증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소녀시대 멤버가 몇 명입니까? 그 다인원 그룹이, 그 다년차 그룹이 인정한 매력이죠. 이것도 잠시 보고 가실게요. 한 장으로 뭔가 설명이 다 돼. 그쵸. 근데 또 이게 이 한 장만 보면은 얘 좀 되게 우울한 아이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뻔뻔보이. 이제 뻔뻔보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네. 자, 그 다음 구피. 멋집니다. 큰 키에 유쾌한 성격에 잘생기고 그 구피는 이름부터가 제 취향이죠. 구피잖아요. 이름부터가 왜 취향이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필연적으로 허술함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름이거든요. 구피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고 잘생기고 학원도 있고 플러스 제가 홍콩에서 그리팅을 자주 하게 되면서 구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구피 입덕 부정기가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는데 그 이유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PPT에. 짐작하시겠어요? 제가 좋아했던 애의 아빠입니다. 안 되지. 아무리 마음에 방이 많은 저라도 부자를 좋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맥스를 좋아했는데 구피를 좋아하는 게 안 반인륜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정리가 된 게 지금 맥스를 좋아하는 게 또 좀 이상한 거예요. 맥스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를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좋아하기가 오히려 죄책감이 요즘 든다라는 또 그런 미성숙한 성인을 만나는 게 맞지 미성년을 만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피를 보면은 구피가 그런 캐릭터성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미성숙하지도 않아요. 하는 거 보면은 눈이 좀 돌긴 했지만 네, 그래서 구피에 입덕을 하게 됐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그럼 최애가 구피인가요 지금? 지금 이게 치열치열 아, 치열치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티거 한 번 더 보세요. 티거가 이제 되게 클래식하게 오래된 저의 최애인 거죠. 개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호랑이과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호랑이기 때문에 고양이과의 동물이에요. 근데 강아지처럼 되게 사근사근하고 또 저도 되게 극단적인 긍정주의자로서 굉장히 그 괴를 같이 하는 어떨 때는 저보다 심한 그런 니켈로디언의 스펀지밥이 있다면 디즈니에는 티거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개냥이에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눈 마주치고 가세요 티거랑. 그러니까 지금 티거 정멸자를 처음 봐가지고 네, 잘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가 디즈니랜드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관념적인 집이에요. 이렇게 대감집 같은 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가장 큰 방, 가장 큰 홀은 우디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수많은 방들에 무수히 많은 최애들이 있다. 최차애들이 있다. 그리고 빈 방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최애 연대기는 앞으로 뭐 한 2, 3년 뒤에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인터미션 잠시 가진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터미션 있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편안한 휴식 되셨습니까? 이제 2부 준비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제가 또 우디 매니아이기도 하지만 그리팅 매니아죠. 그리팅을 좋아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은 질문이에요. 그리팅 그거 왜 하는데? 제가 그 무수히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왜 표지가 이렇게 물방울이죠? 저의 촉촉한 마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생기는 눈물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팅이란 이제 명사로서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인사, 남의 건강, 행복 등을 기원하는 안부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디즈니랜드,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캐릭터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일을 그리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식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그리팅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고 되게 뭐 characters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플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요런 거를 그리팅이라고 해요. 제가 라푼젤을 만나서 라푼젤 프라이팬을 이렇게 뽐내며 사진을 같이 찍었죠. 대화도 나누고. 요걸 그리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팅 그거 왜 하는데 하면 추가로 이렇게 세트 발인 질문이 있어요. 가짜인 거 알지? 겠냐 그러면? 압니다. 알아요. 제가 89년생 지금 30대 중반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이거는 제가 늑대와 아기 양들 동화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던 시점부터 그 탈인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6살? 6살쯤부터 이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30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표정을 보세요. 이게 가짜를 보는 사람의 표정입니까? 가짜인 거 알지만 이 순간은 진짜입니다. 이 표정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진짜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호. 그러면은 또 세트바리로 디저트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알면서 왜 좋아해? 그거를 오늘부터 신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0. 좋아하게 된 이유. 혹시 이 인플루언서 분을 아시나요? 아니요. 더 웨스트 윙. 누구가 최애일 것 같아요, 이분이?
서쪽 건물에는 가면 안 돼. 미녀와 야수가 최애인 분입니다. 아이디부터가 미녀와 야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테마파크, 디즈니 테마파크 인플루언서로 되게 유명한데요. 근데 이분을 알기 전까지 저는 그리팅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이렇게 신세계를 열어준 분이 바로 이 닉이라는 분이에요.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Nick. 요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 한 손에는 야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벨과 팔짱을 끼고 가는데 이분 되게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공주들이 이렇게 출근을 하잖아요. 그리팅하러. 그럼 출근길에 서 있다가 가서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공주님들이 팔짱을 탁 낍니다. 그리고 되게 세계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걸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디즈니 그리팅 매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한 분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 애티튜드까지 너무 완벽한 분입니다. 이분의 지금 표정을 보세요.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디즈니 매직, 디즈니 프로페셔널의 정수입니다. 디즈니 매직이라는 게 굉장히 디즈니 내에서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을 명사처럼 쓰고 있거든요. 디즈니가 선보일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들. 그런 거를 디즈니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그 매지컬한 순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즈니의 이제 이매진과 엔지니어를 합한 이매지니어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뭐 어트랙션도 굉장히 매지컬하고 퍼레이드도 굉장히 매지컬하고 한데 그래도 그 가장 끝점에 있는 정수가 바로 그리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팅에 나온 캐릭터들, 외형, TV 속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성격, 화면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죠? 행동, 캐릭터의 배경 지시가 서사, 인물 분석 너무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즉흥 연기가 사실 저도 관련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알지만 즉흥 연기를 여러 사람하고 오랜 시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나를 보이지 않고 이 캐릭터로서의 그런 배경과 서사를 싹 푼다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잘 트레이닝 됐다는 그런 증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포용력까지 있습니다. 사실 즉흥 연기를 상대방도 즉흥 연기를 잘하고 나도 잘하면 좀 편해요. 티키타카가 맞으니까. 근데 대부분 디즈니랜드에 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연기자가 아닌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리팅을 하러 온 상대가 날 몰라. 그 캐릭터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팅의 순간을 이끌어주고 스몰 토크를 나눠주고 매지컬한 순간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페셔널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진짜요가 없답니다. 절 믿으세요. 디즈니가 심어줄 수 있는 환상의 끝판왕이다. 소신발언. 이거 보세요. 이게 백설공주를 만나니까 저도 애티튜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공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되게 차가웠어. 네, 근데 되게 엄청 젠틀하게 잡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그 손잡는 거 되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도 이것이 공주의 품격? 이거를 제가 정말 실시간으로 느꼈거든요. 이렇게 예시 사진 보여드렸고요. 그리팅을 좋아하는 이유, 나락갈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또 아이돌 덕질도 오래 해보고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었고 나락도 많이 보내봤거든요. 지금도 아이돌 좋아하고 있고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 제발 나락에 가지 않기만을 제가 기원하고 있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결해도 그 조금의 불안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에. 근데 이 캐릭터들은 나락갈 걱정이 없어요. 그리팅에서 만나는 캐릭터들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나락을 가도 가짜입니다.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락에 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 됩니다. 트레이닝 어차피 잘 시키니까. 그 사생활 이슈가 당연히 없겠죠. 캐릭터의 사생활 이슈는 없어요. 그 배우의 사생활 이슈가 존재할 뿐이지. 사생활 이슈 존재하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트레이닝을 받아서요. 아까 제가 백설공주도 언급을 했지만 부적절한 터치라던가 부적절한 언행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캐릭터들 만나고 손잡고 안고 해도 근데 우리가 진짜 그거 디즈니를 좋아하는 필터를 빼고 봐도 부적절한 행동이 굉장히 없고요. 제가 예전에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축제 마스코트 그리팅이 있었는데 마스코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분들은 트레이닝을 못 받은 것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저랑 사진을 찍는데 이게 저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린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몸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철저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전담 캐스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캐릭터가 있으면 캐스트가 1명에서 2명이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뭐 1대1로 있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캐릭터를 만나고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세계 최초의 디즈니랜드잖아요. 올해로 70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70년 동안 그리팅이 나락가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못해도 35년은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사람 캐릭터들 있죠. 이게 맨살이 붙는 맨살로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캐릭터들은 더 엄청 젠틀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맨살이 노출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좀 살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꽉 안았을 때 혹시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립 왕자 잠깐 보고 가고요. 멋지네요. 다시 봐도. 이런 옷을 입고도 살아남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신기한 게 저 사람 캐릭터들은 특히 표정을 못 숨길 텐데 그 찾아오는 손님들은 항상 돌발상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루 종일 파크에서 놀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치. 근데 진짜 표정 변화가 이 표정에서 잠깐이라도 스쳐갈 수 있어요. 뭔가 불쾌하거나 당황했거나 그런 거를 필립도 물론이고 이제까지 만났던 캐릭터 중에 그 누구도 그 찰나의 표정을 숨기지 못한 이가 없다. 그럼요.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대기줄에 서 있으면서 고체 가글로 가글을 하고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왕자님 앞에서 감히 입냄새를 풍길 수가 없어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글을 하지 않았던 다른 많은 그리팅들에서도 그 누구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입냄새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었다. 다 비염이신 걸까? 네, 어쨌든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죠. 잘 지내고 있죠, 필립 왕자님.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이유는 조금 호불호를 탈 수가 있는데요. 그리팅이 굉장히 관종 특화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이신 분들도 잘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력이 굉장히 좋고 트레이닝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어버버 하고 있어도 이끌어줍니다. 사진 포즈도 알려줍니다. 안아도 줍니다. 잘 해줘요. 하지만 내가 좀 오바 삼바맨이라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저희 남편이 그런 놀이공원을 막 엄청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왜 개장 때 가서 폐장 때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리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덕을 했고요. 저처럼 말이 많은 애들은 티키타카 잘 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진짜 제 할 말만 해도 티키타카를 너무 찰떡같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선망했던 나의 영웅들이 나만 바라봐주고 내 얘기만 귀 기울여줘요. VIP가 돼. VIP 정도가 아니라 거의 VVVIP가 되는. 이거 보세요. 한 명도 아닌 2명이 저만을 바라보고 저만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VIP가 아니면 뭐가 VIP겠어요. 그죠?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요 2개의 턱에서 행복이 느껴지죠. 이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그냥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매일 생각나고요. 원동력이 됩니다, 삶에. 좋아하는 캐릭터와 사진 촬영, 좋아하는 캐릭터와 소통, 좋아하는 캐릭터와의 포옹,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화면으로만 보던 그런 인물들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랑은 달라요. 내가 어떤 배우를 좋아해요.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계기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배역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배우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배역과 이질감이 느껴져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좀 식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이게 진짜 꺼내놓은 수준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좋다고요. 네. 제가 또 제시도 좋아하거든요. 일단 스페니시 버즈가 최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스페니시 버즈가 최애였다면 제시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보핍이 아니라 약간 럭키 보핍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독백 대사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시 대사를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이 인물에 많이 이게 이입이 된 거예요. 무슨 대사였나요? 그게 그 대사였어요. 우디는 아니야 우리 탈출해가지고 나 앤디한테 돌아가야 돼 이런 상황인데 제시는 도쿄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야 된다. 거기 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가야 돼. 너까지 가야 세트가 완성이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대사였는데 지금도 약간 뭉클뭉클합니다. 제시의 절박한 제시가 맞는 말이지. 네, 제시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니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죠? 참고 있지만 심지어 이게 울고 난 후에요. 눈물을 참으며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이 행복으로 또 그 다음 몇 개월, 1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1년이 안 되긴 했지만요. 그리팅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얘기가 좀 세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이 그리팅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아셨으면 해서요. 자, 인기 캐릭터는 오픈런 하라. 아이스 브레이킹은 필수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렵다면 의상과 굿즈를 활용하라. 디테일은 언급할 수 있는 대본이 미리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으면 좋다. 오바삼바를 떨어라. 그리고 그리팅을 목적으로 간다면 좋은 그런 파크들을 제가 나름 나열을 해봤고요. 물론 제가 아직 안 가본 파크들, 경험하지 못한 파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본 데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LA는 없나요? LA는 아주 어릴 때 갔었기 때문에 그리팅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거기에 이제 유료 서비스 그리팅 식당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기 캐릭터 오픈런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시즌 의상을 입은 친구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트랙션 하나 타고 와서 캐릭터 그리팅 해야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런 하면 15분 기다릴 거를 어트랙션 타고 오면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또 의외로 어트랙션의 대기 시간은 그리팅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나봤자 오픈런 할 때 2배 정도라고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팅은 3, 4배는 기본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시즌 한정 캐릭터는 만나고 싶다면 오픈런을 하시라. 안 만나고 싶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쿄 디즈니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받아요. 그래서 줄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줄을 받고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런은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딱 맞춰갔다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니를 만났고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오픈런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리팅을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얼리 엔트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점은 저희가 앉아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서가지고 3발 가서 한 번 멈추고 3발 가서 한 번 멈추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피로도도 적고 시간도 엄청 잘 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거를 말을 하면은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분 안에만 다녀오면 돼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순삭이에요. 물론 이제 줄 서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지만 줄이 이게 이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 갔다 오면은 또 그 줄이 이동이 되어 있고 막 거기를 막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닉주디는 오픈런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수인 이유.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안 해도 캐릭터들이 잘 해줍니다. 캐릭터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고. 하지만 내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했을 때 더 양질의 그리팅을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의상을 맞춰서 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얼음이 그냥 와장창 깨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 잡기도 너무 좋고요. 이거 보십시오. 트윈이야, 트윈. 아, 거울 아니야? 그럼요. 진짜 거울인가요? 이렇게 제가 날개까지 이렇게 풀 착장을 하고 가가지고 팅커벨을 만났고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하루에 많은 캐릭터들을 그리팅할 수가 있는데 팅커벨을 만나고 나면 이 바운딩이 약간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굿즈를 들고 가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데이지덕 인형을 들고 있고요. 머리에는 도날드 덕 데이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상을 계속 갈아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굿즈로서 어필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 하면 이런 조그마한 굿즈들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디테일한 대본이 필요한 이유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라고 해둘까요? 이날이 디즈니 크루즈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이제는 떠나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이제 라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애틋해 보이죠. 그리고 이 친구 혹시 아시나요? 짬닉 아닌가요? 이좀 흑화된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먼저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피노키오에 나오는 어니스트 존이에요. 이름은 어니스트 존이지만 사기꾼 캐릭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이 캐릭터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피노키오랑 제페토 아저씨랑 지민이 근처에 있길래 아, 피노키오 무리겠구나. 근데 좀 빌런상이잖아요. 죄송하지만 편협한 사고지만 반상이 안 좋아. 약간 빌런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너가 너티한 어린이를 찾고 있다는, 너티한 애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또 이 친구도 저한테 잘 대해줬거든요. 그런 저의 재치가 빛났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연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리젤라, 아나스타샤 이렇게 말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 차례 되자마자 말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미리미리 머릿속으로 대본을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때 보고 얘기해야지 하면 안 나오고 내가 조금이라도 머뭇머뭇거리면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 턴을 놓쳐요. 그러면 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제 디테일 공격. 이렇게 해서 되게 신데렐라 언니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러면 그 네. 필립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한번 썰을 풀어보시죠. 네, 저희 필립 사건. 제가 필립을 한번 만나가지고 3분가량을 얘기했어요. 사실 그리팅에서 3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도쿄 디즈니에서 그리팅이 30초에서 1분 사이거든요. 그 1분도 굉장히 긴 거예요, 도쿄에서는. 근데 상해에서는 1분이 기준이더라고요.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저희처럼 좀 오바삼바를 떠는 애들한테는 2분, 되게 2분 20초, 2분 정도 주는데 필립은 그리팅을 하고 나니까 3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와 할 얘기가 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플로리안 왕자를 만나려다가 또 필립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가 진짜 멘붕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플로리안 왕자의 대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립 왕자인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전자두뇌 삐리삐리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위기를 모면했던. 근데 저 정도 그리팅이 짠바라면은 그런 돌발 상황에는 대처할 수 있죠. 제가 필립 왕자 처음 만날 때도 필립 왕자가 플로리안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왕자들 똑같아서 의상이 몰라. 빨간색, 파란색의 조합이니까 제가 그걸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플로리안 왕자를 만나고 싶어 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확증 편향을 해버린 거죠. 빨간색 옷, 파란색 옷, 플로리안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플로리안 왕자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대본을 완벽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가 얘기했죠. Oh dear, 나는 프린스 필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펄쩍 놀라며 펄쩍 뛰었어. 사죄를 했죠. 왕자님 제 목을 쳐주세요. 사죄를 했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게 좀 흘러갔지. 네, 다행히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그 캐릭터들이 잘 풀어주니까 걱정 없이 한번 꿈을 펼쳐보세요. 막 비속어라던가 막 그런 풍기문란한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캐릭터를 깨트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밤에 어떤 음식점에서 그 사람을 봤더라도 지금은 필립이니까 너 어저께 타코 먹었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상하이 갔을 때 이틀 갔는데 이틀 연속 같은 여성 배우님이 계셨고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또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실 아른가리했어. 그리팅을 하고 나서 알았고요. 사진 보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도 다른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너무 프로페셔널. 다시 말씀드린 디즈니 매직의 정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바삼바를 떨어라. 이거 보십시오. 특히 전설의 오바삼바. 그렇죠. 이렇게 좀 오바삼바 캐릭터들이 있어요. 뭐 도널드 더 데이지, 치펜데일 이런 오바삼바 캐릭터들한테는 오바삼바를 떨어주면 이렇게 텐션이 싹 맞으면서 환상의 시너지가 확 나오거든요. 얼마나 이런 사진 저는 이렇게 정자세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히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너무 그리고 둘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도널드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게 진짜 잔상이 막 이렇게 남아있고 오바삼바는 내가 오바삼바 하는 캐릭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진짜 필수예요. 벨공주라든지 그 공주님들한테는 오바삼바 떨면 공주님들이 놀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잘 못 봐가지고 그냥 공주님들한테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바삼바쟁이들한테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오바삼바 우먼으로서 오바삼바 맨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심지어 목에 걸고 있는 이 쉴드 신분증이 제 겁니다. 제 건데 우리 남편이 오바삼바를 떨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랙팬서보다 더 텐션이 좋죠? 오바삼바를 떨어가지고 와칸다 포에버 외치고 위본베이 외치고 네 오바삼바 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바삼바 우먼이라서 이런 모먼트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것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정 떨어지지 않았냐? 근데 놀라긴 했죠. 왜냐면 내가 알던 남편은 그리팅에 이렇게 진심이 아니니까 놀라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설의 아임스벤 사건이 요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느꼈던 그런 프레셔를 생각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옷도 이렇게 딱 조금 무드에 맞춰서 입고 갔는데 스노기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 스노기 굿즈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막 안나랑 엘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마시멜로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뒤에서 기다리면서 불안했대요. 나도 관심 받고 싶어서. 자기는 옷도 안 돼 있고. 그쵸. 아무 굿즈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I'm Sven 하면서 네 발로 걸어 나오는 걸 선택합니다. 맨몸으로도 오바삼바를 할 수 있다는 그럼요. 그걸 보여주는 사례. 그럼요. 그래서 이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겨울왕국 식당에 식사하러 갔을 때도 저희 알아보고 인사해주고 되게 좋은 오바삼바였어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상하이는 무제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폴라로이드도 찍고 셀카도 찍고 캐스트님 하이앵글로 찍어주세요 하고 자 우리 일렬로 서서 지그재그로 찍어볼까요? 다 하고 폴라로이드 인화된 거에다가 사인 받고 모든 게 다 거의 진짜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느낌이었고 대신에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캐스트의 개입이 조금 적어가지고 그 게스트의 역량으로 좀 끌어나가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제 다른 파크들은 캐릭터랑 캐스트가 함께 특히 캐릭터가 말을 하지 않는 캐릭터의 경우에 캐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 캐릭터의 언어를. 그런 게 조금 적어가지고 게스트의 역량이 약간 필요하기는 하다. 그래서 게스트의 역량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상하이가 무제한 스타일이라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추천을 해놓긴 했지만 뭐 다른 파크들을 겪고 두 번째로 갔을 때 제일 좋은 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크루즈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제이. 자, 공급과 수요라는 거는 크루즈에는 타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캐릭터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크루즈에서 즐길 게 많으니까 그리팅이 막 파크만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떨어지고 캐릭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 장소에 있는 캐릭터가. 그래서 캐릭터들도 제법 쌩쌩한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크루즈에 있으면서 캐릭터는 한 번씩만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매일 만나고 싶고 바뀌는 옷마다 만나고 싶은 애한테는 너무 블루오션이었죠. 그리고 제이 이것은 뭐냐, 크루즈 타면은 크루즈 어플에 전날 밤 12시에 쫙 크루즈 액티비티가 표로 떠요.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몇 시에 나오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걸 제가 별표를 해놓으면 15분 전에 알림도 옵니다. 어플을 통해서. 최적화되어 있네. 네, 이렇게 제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 있고요. 크루즈가. 자, 세 번째는 올랜도인데요. 올랜도 역시 미국이라서 그런지 포옹의 진심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올라프형 인간들.
따뜻한 포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랜도를 가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제시가 너무 꼭 안아줘서 눈물이 펑 터진 거였어요. 그 포옹에서 오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꼭 안아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공주님들은 꼭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살살 안아주기는 해요. 맨살이 닿는 캐릭터라서.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정말 꼭 안아줘서 그 안겨있는 순간이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그리팅을 할 때 캐릭터들이 먼저 포옹을 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이렇게 되게 오래 안아주는 편이긴 한데 조금 안아줬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쓰다듬어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주면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프로야. 프로다 진짜. 근데 아기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캐릭터한테 안겨 있잖아요. 안 풀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기다려주고요. 아이들이 먼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캐릭터들도 계속 안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스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옆에 전담으로 있는 캐스트들이 엄청 그 통역을 열심히 해주고 정말 쉴 새 없이 말을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제 올랜도 영상 보면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캐스트 퀄리티가 좋아서 좀 그리팅의 재미가 좀 한층 업이 된다. 내가 영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 정도만 돼도 이 캐스트분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쇼맨십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즐겁고요. 홍콩은 사실 되게 해자로운 파크인데 다른 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적당해진 케이스입니다. 좀 그 과소평가되고 있는 파크예요. 근데 홍콩도 제약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여기의 장점과 여기의 장점과 여기의 장점을 다 조금 이렇게 덜어놓은. 그래서 저는 홍콩을 첫 파크로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다음 도쿄. 도쿄도 그리팅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제재가 많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제는 아이로 써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재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죠. 네. 제재가 많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짐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파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짐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혼자 가면은 카메라도 못 내려놔가지고 동영상 찍기가 좀 어렵고 캐스트들한테 사진 대신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해도 동영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여기도 뭐 장점이 있겠죠. 나름 뭐 그리팅 대기 시간이 좀 예상 가능하게 움직인다던가 하는 장점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많아서 조금 그리팅만 두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파크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장점도 많아요. 막 다른 파크에 안 나오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줄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 좋은 파크라는 거. 유료 서비스인 그리팅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팅 식당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내 순서가 되면은 나가가지고 캐릭터 만나고 사진을 찍는. 여기는 홍콩의 드래곤윈드라는 뷔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유료 서비스인지라 조금 그리팅 시간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주고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좀 프라이빗 서비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여기 괜찮긴 한데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더 쩌는 데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홍콩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챈티드 가든이라는 식당이고 호텔에 있어요. 오바상과 뷔프룸 진짜 짱입니다. 이때 거의 밥이 메인인지 그리팅이 메인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 테이블로 많이 왔고 또 저희가 그 유료로 내는 사진을 산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캐릭터들을 정말 자주 방문을 해줬고요. 여기는 이제 올랜도의 식당들. 올랜도의 식당들은 홍콩보다는 밥을 먹을 수 있게 좀 밥을 메인으로 해줘요. 그래서 좀 오바쌈바를 덜 떨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뭐 캐릭터들을 3바퀴, 4바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또 드리고 자, 그리팅 마법의 단어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Would you give me a hug? 안아줄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제스처. Shall we do princess tour together? 이거는 이렇게 뱅그르르 도는 거를 프린세스 투어리라고 하는데 너무 길면 투어라고만 말해도 다 알아듣고요. 하고 싶으면은 한 바퀴 돈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하시면 되고요. 되게 여자 캐릭터들한테 많이 쓰는데 남자 캐릭터들한테 하면 대부분 이렇게 손을 잡고 돌려줍니다. 그다음 Look at you. 요거는 시즌 한정 옷을 입은 친구들한테 쓰기 좋은 Look at you. 바디랭귀지는 이렇게. 근데 요게 Look at you 이런 빈정거리기 때문에 애티튜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세트로 You look great as always. 언제나처럼 멋져. 이거 미니가 항상 이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런 꿀팁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그리팅에 입덕하세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댓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